이번 강의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정리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도 하면서 또 영어의 전체적인 이해는 어떻게 되는지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걸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디 그대여 꼭 돌아가 주세요. 시작해 봅시다. 체크사항부터 볼게. 이 체크사항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문장의 형식은 5개인데 정말 나의 눈에는 5개로 보여야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나도 모든 문장의 형식을 5개로 보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법을 배운 상태에서 오늘 이거를 정리해 본다면 그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배운 문법이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나는 파악하고 있나? 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해. 투부정사 머릿속에서 따라들고 동명사 머릿속에서 따라들고 다 따라들고 있으면 이 문장에서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잖아. 그것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 예외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부분들을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나? 라는 것도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의 또 명언 같지도 않은 명언 돌아가세요. 자, 네 번째로는 오답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과연 나는 하고 있나.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야. 선생님이 엄선해서 뽑은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내 소중한 새끼들을 여러분들한테 푸는데 여러분들이 내 소중한 새끼를 막 대하면 좀 그렇죠. 좀 섭섭하죠.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오답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3가지를 오늘 나와 훑어보고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4번째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1번, 2번, 3번은 들으면서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선생님 오늘 총정리니까 막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 그러면 내가 말로 흘러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곧 다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야. 다음 주에 혹은 다음 시간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보고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총정리. 가장 중요한 S 플러스 V. 자, 모든 문장 1형식부터 5형식은 이 S 플러스 V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S 플러스 V, 주어와 동사가 쓰여져 우리는 비로소 절이다 라는 단어를 써주게 돼요. 뭐 스님 생각하면서 또 하하하 웃고 계시는 분들 오버하지 마시고 그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절이 아니에요. 자, 절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야? 비로소 문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이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1형식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 2형식 같은 경우는 보어가 붙고 3번째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붙는 3형식 4번째 같은 경우는 IO, DO 4형식 5번째는 O 플러스 OC. 자, 형식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짚어 가봅시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선이 나뉘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선이 나뉘게 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한다 했었고 이렇게 가지는 아이들을 우리는 타동사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형식부터 특징을 보면은 얘는 문장의 형식이 여기서 끝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반드시 전치사라는 걸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쓴다라고 얘기했었고 혹은 이것이 쓰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사라고 생긴 것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부사가 쓰이지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자, 두 번째는 이씨인데 이씨가 보어 자리죠. 그래서 이런 2형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S는 씌어야 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 S는 씌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다 보니 그 동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 하나가 비동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 감각이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상태가 있었다. 자, 근데 이 2형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형식처럼 보이지 않는데 2형식의 역할을 하는 동사들을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 2형식이 쓰이고 나면 우리는 이 C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게 되니까 부사가 아니라 그 동사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삼형식 같은 경우부터 이제 우리가 타동사 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타동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으며 삼형식 같은 경우는 절대 삼형식 동사가 뭐가 있었는지 또한 사형식 같은 경우에선 절대 사형식 동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사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이 에게, 을, 늘이 되는데 얘는 을, 늘의 해석을 갖게 되고 이 둘의 차이가 이 에게에서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에게를 뒤로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삼형식이 될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전치사 to나 for이나 of를 붙여주면 되는데 기억나지? 어떤 동사에서 to를 쓰고 어떤 동사에서 for를 쓰면 어떤 동사에서 of를 쓰는지를 기억해 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형식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해석은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지. 기억이 나야 될 거고 자, 여기에서는 오는 옷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사역동사가 있을 때는 이 옷이 자리에 뭐를 쓰며 지각동사가 있을 때는 옷이 자리에 뭐를 쓰며 또 준사역동사가 있을 때는 이 옷이 자리에 뭐를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동사의 종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타동사의 종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왜?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의 차이를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를 써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였죠. 자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쓰여도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이 형식 동사를 알아야 되는 게 그 뒤에 형용사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 때문이었지. 그 다음에 사형식과 삼형식 이러한 예외적인 문법들 기억해 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오형식에서는 우리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를 쓰며 그 뒤에 OC 자리에 뭐를 쓰는지 이 자리에 뭐를 쓰는지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내가 배운 문법이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다음 칠판에서 가져봅시다. 따라오세요. 자, 내가 배운 문법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S 플러스 V 플러스 O니까 요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S와 O는 똑같이 뭐를 쓰는 자리예요? 명사를 쓰는 자리이며 얘도 명사를 쓰는 자리이죠. 동사는 마찬가지로 동사를 쓰는 자리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걸로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명사를 쓸 때는 그냥 명사를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여기에 to 플러스 V를 쓸 수 있어서 투부정사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V가 안 될 땐 VING 동명사를 배웠었으며 관계사를 배울 때는 우리가 명사 자리에 쓰이는 wa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추가로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to 플러스 V도 명사적 용법을 한다라는 것을 또 배웠었어. 다들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었지? 조금 기억이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합 관계 대명사도 요 자리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배우면서 살짝 우리가 접속사 that 접속사예요. that 플러스 완벽한 문장도 요 자리에 쓰인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직 그 문법에서는 안 배웠죠. if, whether 절도 들어갈 수 있으며 간접 의문문인 의주동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따로 고등부니까 따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요렇게 배웠죠.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복합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완에 배웠는데 이것은 곧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혹은 목적어 자리 혹은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것을 배웠어요. 즉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알아보면 이거 주어 자리네? 주어 자리에 요것 중에 뭐가 쓰였네? 요거의 특징은 뭐가 있었지라고 짚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니? 동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제를 배웠었죠. 그 다음에 동사에서 쓰이는 수동태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동사에서 쓰이는 기억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동사도 배웠었죠. 동사에서 쓰이는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보어까지 쓰이게 되면 보어는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죠.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쓰이는 것 이 자리에 그대로 쓰일 수 있으며 근데 얘는 형용사의 역할까지 하죠.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 쓰이는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훑어보게 되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똑같이 올 수 있죠. 근데 동명사는 못 오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올 수 있으며 관계부사도 역할을 하니까 올 수 있어요. 즉 관계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형용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니?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무슨 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주절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앞에 이 주절을 꾸며주는 문장을 쓰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빵! 큰 쉼표를 하나 찍게 되고 그 앞에 부사절이라는 걸 쓰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부사절. 부사절의 형태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서 주어가 쓰이는 것과 여기서 동사가 쓰이는 것도 똑같이 얘네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가정법이라는 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간단히 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즉 우리가 배운 모든 문법이 요 틀 안에 사실상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문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장의 형식에서 이 각가지의 문장의 형태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았다면 얘네들의 특징만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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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특징.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우리가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지.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나도 그 정도로 찾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힘든데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았으니 그거에 대한 특징만 파악하고 있으면 완벽하다는 거죠.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언제 투부정사 쓰는지, 무슨 투부정사 쓰는지, 언제 무슨 용법인지 또 그 예외가 뭐가 있었는지, 언제는 능동 동명사를 쓰며 언제는 수동 동명사를 썼는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예외에 들어가죠. 시제에서도 시제 일치를 하냐 불일치를 하냐, 수동태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3형식 바꿀 때, 4형식 바꿀 때, 5형식 바꿀 때가 있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풀 때 간접 목적어에는 전치사를 붙인다라는 거,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쓸 수 있는 거,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었으며 조동사에 대한 그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그 의미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동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며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되며 동명사도 관용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관계대명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6가지 종류에서 어떨 때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이며 어떨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복합관계대명사는 어떨 때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어떨 때 부사절의 역할을 하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정법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 이 부사절을 간단히 하는 분사 구문에서도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죠. 말을 빠르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배웠으며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배우면 돼요. 자, 근데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다 한번 보면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여기나 여기에 쓸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나 여기 앞뒤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이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지 멋대로야. 그냥 막 들어가고 싶은데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사가 뭐가 있는지만 나중에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규칙을 깨는 것들이 예외며 또 이 모든 것의 규칙을 깨는 게 특수 구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기억을 잘 하고 계시면 우리가 문장을 틀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 뭔상?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론이라도 잘 정리되어 있어야죠. 아시겠죠? 자, 봐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각각의 품사에, 아니 성분에 무엇이 들어간지를 완벽히 파악한 후 각가지 형식이 가지는 특징들을 조합하면 우리는 이론상 문법적으로 어벤져스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해지는 거죠. 알겠죠? 형식의 특징을 기억하고 각각의 성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며 그 안에 있는 특징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문법계의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말이 조금 빨라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되려 더 이해가 잘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론상 이해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암호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시 2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고등부한테는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다음 칠판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Let's go! 와우, 저번 칠판에서 한바탕 랩을 하고 왔더니 굉장히 지금 피곤합니다. 타이어드해요. 자, 예시 보면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것들이 과연 무슨 특징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예시와 이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일단은 설명을 하면은 여기 또 내가 막 가려지고 비춰지니까 얘를 잠깐 숨기고, 짠, 괜찮죠? 얘를 숨기고 얘부터 한번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e only solution is라고 쓰이면서 is라는 동사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이 형식이겠구나 우리 알 수 있죠. 즉 여기까지가 s이며 여기가 v고 그 다음이 c인데 c가 쓰였는데 c 보어 자리인데 보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우리가 투부정사 to find를 썼습니다. 근데 to 플러스 v라는 투부정사를 썼죠. 명사를 대신해서. 근데 얘는 동사에 P가 흐르죠. 맞아요. P가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서 찾다 무엇을? 방법을 찾다. 자, 유일한 방법은 방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며 그 다음에는 또 투부정사가 쓰이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맞아요. 형용사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또 꾸며주게 되는 거죠. 뭐뭐할, 제한할. 자, 형용사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투부정사를 썼지만 얘도 동사에 P가 흐르면서 the amount of garbage 라는 목적어를 또 취하게 됐습니다. 제한할, 뭐뭐의 양, 쓰레기의 양을 제한할 방법을 찾는 것은 이라고 쓰게 됐어요. 자, 그렇게 목적어를 취하게 됐는데 이 목적어도 나름 명사이다 보니 이 명사이다 보니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가 뒤에서 쓰이면서 그죠? 형용사인데 얘는 뭐예요?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분사가 쓰이면서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자, 무슨 쓰레기니? 우주에 남겨지게 된 쓰레기의 양을 제한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은 뭐뭐 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형식의 문장이에요. S 플러스 V 플러스 C라는 이 형식의 문장인데 이 C 자리에 2 플러스 V를 썼는데 얘도 목적어를 갖게 됐고요. 이 목적어가 한 단어로 표현은 됐죠. 근데 얘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를 쓰면서 또 2 플러스 V 플러스 O라는 형용사를 쓰게 됐는데 얘도 또 꼴의 명사다 보니 얘를 꾸며줄 PP 형태의 분사를 쓰게 되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되고 in space라고 해서 똥 부사구를 쓰면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면 이 형식에서 보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3형식을 썼고 3형식의 목적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3형식을 썼으며 이 3형식의 이 목적어에서 또 목적어의 목적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분사가 쓰였다라는 그런 문장이죠. 결국은 정말로 형식 안에서 문장이 쓰였지만 그 형식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너무 복잡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시면 It's amazing. 놀라워요. It is amazing. V 플러스 C예요. 놀랍다. 근데 이 it이 우리 투부정사 할 때 배웠지만 가주어 진주어죠.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놀랍다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놀랍다라는 이 형식의 문장입니다. 이 형식의 문장. 자, 근데 이 형식에서 이 주어 자리가 너무나도 길었던 거죠. 너무나도. 그래서 보니까 생각하다, 뭐뭐 하는 것을이라는 생각하다 접속사. 왜? 2 플러스 V니까 얘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목적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접속사 that을 쓰고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을 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완벽한 문장을 쓰게 됨으로써 썼는데 여기 주어가 나오고 이 주어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가 한다는 표현이 안 돼서 관계 대명사를 썼으며 관계 대명사를 썼으면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Who was adopted, 입양된 and 그리고 had, 가졌었다, 가지지 못했었다, 높은 교육을 가지지 못했었던 아이. 여기까지가 이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에서 쓸 때 주어가 여기까지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could build an empire, 지을 수 있었다. 무엇을? empire를, 목적어를.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똥이죠. 전치사로 쓰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S 플러스 V 플러스 C인데 결과적으로 이 S가 너무 길어서 이 S를 뒤로 보냈죠. 그 다음 S를 이렇게 뒤로 보냈고 이 S에다가 우리가 이걸 is로 바꿨죠. 근데 이 S 자리에 우리가 뭐를 쓰냐? 보시면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to 플러스 V를 쓰게 되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접속사 that을 썼고 접속사 뒤에 또 완벽한 문장을 쓰는데 이때 우리가 주어를 썼는데 주어가 표현이 한 단어로 형용사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who를 썼어요. Who was adopted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문장을 쓰게 됐으며 그 뒤에 동사를 쓰고 empire라는 목적어까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생각하는 거 무엇을? 아이를, 어떤 아이? 입양됐고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제국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놀랍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 잘 보시면 문장 속에 문장이 있고 문장 속에 문장이 있고 문장 속에서 또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들 또한 문장으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보실 때, 모든 문장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지만 문법적으로 한 발짝 다가가서 더욱더 완성된 문법을 할 수 있어요. 곧 앞으로 우리가 완벽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법적인 특징과 형식을 꼭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태까지 이 인강들을 쭉 듣느라고 없는 시간도 쪼개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인강도 듣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바쁘고 더 몸이 허약했던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음에 박수를 보내세요. 농담이에요. 여태까지 인강 없는 시간 쪼개서 듣느라고 너무 기특하고 수고하셨습니다.